네, 네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내일은 플러스 인기 가문 대박주를 만나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용 만나볼까요? 네, 지금 오늘도 아마 시장이 중구난방 아주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초전도체에서 맥신으로 갔다가 맥신에서 초전도체에다가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스물스물 2차 전지가 저점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내일 장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시각이 2차 전지에 쏠려 있던 것들이 갑자기 중국 소비재 초전도체로 갔다가 네. 맥신으로 옮겨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을 살짝 잊고 있었어요. 살짝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서서히 또 밑에서 수급이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될 중장기적 먼 관점의 종목들을 이제는 또 봐야 될 타이밍이 그래요. 아닌가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이끌 대박주 발굴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가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문숙 대표의 가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기 가문 가로 대박주는 성장이다. 인기 가문 성장 대박주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항상 저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다뤘던 게 바로 성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꿈을 먹고 살고 있고 또 그 꿈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늘 얘기할 때도 필연적인 성장주, 꼭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 산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전체가 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의 흐름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선택한 종목이 바로 그런 그래요. 필연적인 성장주가 아닐까 해서 오늘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꼭 성장할 수밖에 없는 대박주라 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종목이네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패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흑백TV에서 칼라TV로 칼라 바뀌는 TV로? 과정도 뭐 내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필연적인 필연적인. 바뀌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대박주들을 오늘 또 준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두 분의 가로 성장과 대박주들을 이제부터 만나볼 텐데요. 먼저 우리 가문숙 대표의 성장 대박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대박주 어떤 종목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가문숙 대표 하면은 사실 2차 전지 플러스 LNF, 코스모, 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를 뭐 14,000원대부터 LNF를 19,000원, 2만 원대부터 저는 23,000원대 처음 뵀어요. 가문숙 대표를.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또 2차 전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 다 만났지만 지금도 저는 우리 VIP 가족분들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 보유 중이라는 거,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코스모 화학을 올해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고, 9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4만 원, 5천 원, 6천 원을 찍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6만 원대까지 올라가다가 엊그저께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코스모화학이 1년 전쯤인가요? 그때도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2022년도에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미 우리 VIP 가족분들이 보유 중이었어서 코스모화학을 유상증자까지 무조건 받으시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120%까지 받고 또 심지어는 신주인수권 권리까지 가서 저희가 사오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유상증자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를 할 때에 이 돈을 갖고 뭘 할 것인가를 가장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죠.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20억 원을 조달할 방침인데 700억 원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필연적인 성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 전기차에 쏟아져 나오는 2차 전지에서 나오는 네. 이 폐배터리. 유에서 무한대의 무를 생산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475억 원은 코스모 신소재의 증자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도 유상증자를 하는데 코스모 신소재의 대주주가 코스모 화학이다 보니 그렇죠. 당연히 유증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증 발표가 나오고 시간 외에는 급락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전일자에
개파락 출발 이후 양봉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개파락 출발했을 때 그냥 과감하게 저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없으신 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유증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자금을 100% 시설 자금에 쓰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이나 그동안 또 실망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유상증자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고부가 가치 특수용 이산화 티타늄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흐름들 보면서 앞으로 1년, 2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39,000원, 짧게 보면 목표 주가 65,000원이지만 저는 좀 길게 본다라면 지난번 고점이었던 94,600원 그 이상 95,000원, 10만 원까지도 욕심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대박주 감숙 대표의 코스모 화학입니다.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39,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안인기 대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이나 좀 짚어주고 싶은 점들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를 작년부터 매집을 했던 분들은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또 폐배터리 쪽 소개 안 한 분도 없고 또 열심히 또 매집했을 겁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있었습니다만 그날 양봉 떴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공격적입니다. 저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에 관련된 종목들은요. 네.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2030년도 정도 되면은 약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6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2040년도에는 약 200조 원까지 시장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21선에 매물이 좀 있거나 아니면 5만 원 초반에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기관들의 매도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네. 외국인들이 매수는 땡큐지만은 기관들의 매수가 언제쯤 좀 가담이 될 것인가 요거 한번 우리 감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네. 기관들의 외면이 언제쯤 좀 들어오겠느냐. 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아시겠지만 기관들은 자금 자체를 길게 유입하지 못하는 자금이죠. 기관들은 또 단기적으로 계속 롤링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 코스모화학의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서 신용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외국 기관들의 이 수급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 물량이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는 오늘도 눈에 띄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건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금 매수를 해서 유증 납입일까지 기준일까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즈음 되면 기관들의 이 특히나 또 유상증자 같은 경우 기관들이 유상증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걸 갖다가 고객들의 돈이나 자금을 갖고 유상증자를 받고자 매수를 하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즈음쯤 되면 빨리 기관들의 흐름들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보여집니다. 기관의 입장은 니들이 중요하지 팔든지 않다. 뭐 갈 말든지.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대박주 그 두 번째 종목 궁금해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루다입니다. 아. 요거 요즘 제가 T 종목들을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클래시스부터 시작해서 피부과 얘기부터 시작해서 비올, 뭐 원텍, 어제는 하이로닉이 상한가를 갔었고요.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피부과 K뷰티, 대한민국의 K뷰티, 에스테틱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어제 제가 일타 클래스에도 짚어드렸었는데요. 가성비 면이나 네. 환자 고객의 맞춤형이라든지 이제 아시다시피 이 기기들이 예전같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원이나 또 산부인과 쪽으로도 기기들이 들어가면서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동남아, 중국 등에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국 요오커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K뷰티, 스테틱 관련주들은 성장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색소 질환 시장으로 점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얼굴에 이 잡티 있는 거, 뭐 옛날에 IPL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봐야 또 잘 안 없어지죠. 바로 이 이루다가 색소 침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색소 질환 치료 시술을 선도할 만한 리팟 이게 바로 세계 최초로 혈관과 냉각 기술을 통해서
타겟 레이저 기술을 적용시켜서 장기간 소요되는 색소 질환 치료의 단점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2022년 식약처의 품목 허가로 앱 승인까지 받으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침투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에도 그렇고 동종 업계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다. 최근에 지금 하이로닉도 어제 상한가 갔었고 클래시스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이시스 메디컬 그다음에 또 뭐 클래시스, 비올, 원텍 많이 말씀드렸었죠. 또 비만 치료제와 화장품 치료제였던 바이오플러스까지도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이루다 요 종목 지금 한번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요. 시장, 마진, 신제품, 삼박자를 이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기구를 넘어서 글로벌 색소 질환 시장으로 점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의 흐름도 지금 약간 눌림목 흐름을 받고 나서 저는 사실 이런 흐름의 차트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개인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손절가는 8,600원 보시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11,000원을 잡아드리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이라 충분히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 전고점 이상, 12,000원 이상까지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도 다시 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좋습니다. 감은숙 대표의 성장 대박주 이루다입니다. 목가 11,000원, 손절가 8,6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안인기 대표님의 의견 궁금해집니다. 이루다 레이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 아우, 잘 들리네요. 안과, 고주파. 그렇죠. 네. 발음 이루다. 괜찮았어요? 발음? 아우, 뭐 잘 들립니다. 네.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비올,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하이로닉까지 지금 안티에이징 관련된 종목들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성장 실적주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죠. 이루다 매출을 보니까 의외로 괜찮은데요. 매출도 괜찮지만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봤을 적에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이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지난번에 한 11,000원대 고점에 돌파가 나왔다면 이 라인에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지금 매물벽이 상당한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의 메리트는 있습니다만 돌파 나올 때 매수는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가격의 생각하십니까? 매력은 있으나 매물벽이 좀 네. 눈에 좀 걸린다. 돌파가 나올 때 그렇죠.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돌파라고 하면 11,000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굳이 왜? 지금 매수해서 11,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수익을 내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하든지 하지. 왜 돌파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하지? 돌파를 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느낌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11,000원 제시해드리고 그래요? 예, 돌파를 11,000원을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재밌죠? 이게 아니 저는 뭐가 재밌냐면요. 두 분의 성향, 네. 종 매매를 하시는 성향이 확실히 보이니까 그게 또 11,000원을 돌파를 재밌습니다. 못하면 수익을 챙기시고 돌파를 하게 되면 그 고점 이상.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요. 돌아서고 나면 이렇게 손잡고 집에 가요. 손잡고 집에 가면 안 아니 돼요. 이게 아니 이게 기분 나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진짜 그럼요. 보시는 분들이 아니, 쟤네 둘이 또 싸운다 이럴까 봐. 채팅장에 항상 들어도 기분 좋은 방송입니다. 감은숙 안인기 대표님 네, 이런 글이 아유, 올라오니까 감사합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뭐 잘 충분히, 찝어주셨어요.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감은숙 대표의 성장 대박주 이루다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은숙 대표님 내일 시장 거의 한 줄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내일 시장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도 마찬가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역시나 개별주 장세 중구난방. 그래요. 중구난방이라 함은 개별주들의 치고받고 하는 장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 같다. 그래요. 제가 항상 수요일마다 공방을 할 때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요. 내일은 그 징크스를 좀 깼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전망 들어봤고요. 특강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네. 하셨는데요. 짧게 10초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아침 8시 20분 제가 어저께 저희 방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상한가 3개 갔습니다. 아유, 네. 진짜 상한가 3개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단기 개별주 10초 주신다 그랬죠? 단기 개별주 급등하는 종목들 대응 전략 내일 또 기가 막힌 종목들 같이 매매할 테니까요. 8시 네. 20분 한국경제 사진 이쁜 사진 있으면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일 시장 전망과 하반기를 이끌어갈 대박주들 만나보셨는데요.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감은숙 대표의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시고요. 두 분은 돌아오는 목요일 인기 가문 대박주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가문숙입니다. 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에 대한 매매 기법을 또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보니까 미증시, 유럽 증시도 반등하는 중이고요. 또 야간 선물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들이 정강 후약이 좀 나오면서 아침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이어졌지만 내일은 제 수요일 날 무료 공개 특강 할 때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진짜 이 요일을 바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돌파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수요일로 제가 강행을 했는데요. 그 징크스를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내일 시장 징크스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인기 가문 대박주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좀 부끄럽고 해서 잘 못하는데 다른 대표님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이 꽤 많이 속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맥신 관련주들, 개인적으로 저는 급등한 종목을 이미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방송을 하면서도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특히 공중부양을 한 이 공중부양이라는 게 뭔지도 제가 공개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종목들은 조금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사실은 초전도체 관련주를 저점에서 제가 우리 VIP원님들께 못 잡아드렸어요. 그게 테마주의 달인이고 차트 여신이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속이 상했어서 솔직히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방송을 끝내고 부방을 끝내고 갔더니 한 12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때 목요일 날 오후장부터 맥신이라는 재료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한 새벽 4시 정도까지 맥신에 대한 연구와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종목을 다 추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딱 출발하자마자 휴비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려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갔었고 점상도 갔었고요. 그리고 또 휴비스를 매수 못하신 분들께는 태경산업도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테마주들도 바닥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접근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또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한가를 많이 좀 갔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글을 써주셨어요. 주식 인생에서 상한가 7개 감사합니다 해주시면서 참고로 2연상이 5개고 오늘 2개 상한가를 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맥신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또 하한가도 가기도 하고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수익을 챙기기도 하고 많이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갔던 비결들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 위치를 한번 볼 텐데요. 이런 후기들 5개, 11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요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공부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휴비스가 일단은 첫 상한가를 갔는데 저걸 언제 공략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사실 공략을 했습니다. 5,600원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사실 5,600원 저 자리도 제가 그렇게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 저는 공략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이런 스타일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날이 목요일 날이었었죠. 그날 목요일 날 종가 부근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맥신이라는 재료가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왜 제가 휴비스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느냐. 물론 휴비스가 가장 맥신과 관련된 팩트에 물론 오늘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카이스트와의 연관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팩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차트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갭은 급등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 갭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른 종목은 갭이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은 아랫꼬리가 달리기도 했는데요. 휴비스 같은 경우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랫꼬리를 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주가가 상승하려면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은요.
바닥에서 연출이 될 때 크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 아래 꼬리가 나온 종목은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이만큼만 올라가도 수익을 특히나 요즘같이 변동성이 많은 장에서는 팔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간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달린 종목보다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깨지 않은 종목이나 살짝 한두 호가 정도 깬 종목. 그래서 제가 만드는 모든 자판기, 검색기의 조건은 모두 다 아래 꼬리가 길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비스가 여기서 갭이 나오면서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공략했던 거고 또 하나는 한미반도체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최기훈 앵커하고 얘기할 때 한미반도체 대표님 성견지명인지 아닌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죠. 어떻게 한번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다.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에 한미반도체를 또 얘기하는데 우리 유튜브에 오신 시청자분들께서 한미반도체 단타 들어갔는데 대표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한미반도체를 단타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스윙으로 보셔도 되고 충분히 전고점 이상 돌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감은숙 대표가 좋아하는 자리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핑크색이 보이시죠? 제 지금 입은 옷 색깔하고 너무 똑같은 핑크 다이아몬드가 보이는 이런 색입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눌림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는 눌림목과 되돌림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가끔 개인 투자자들은 눌림목을 되돌림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되돌림은요. 그냥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면 되돌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눌림목은 뭐예요? 올라갔던 종목이 조정을 받기 위해서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눌러주는 자리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를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자리가 이 눌림목의 대표적인 자리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하는 특강도 이 눌림목의 자리들을 공략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나오고 급등을 했죠.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오늘 저는 이 고점에서 올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주가가 갭상승이 나왔을 때 반도체 섹터들이 흐름이 좋았어서 반도체 없으신 분들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순간 딱 수급과 함께 흐름을 보니까 이거는 전강후약이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비중 다 줄이시고 수익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SC라든지 그다음에 뭐 HPSP라든지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거의 대부분 수익을 챙겼는데 오늘 같은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챙길 자리고요. 여러분들 미래산업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서 바로 이 자리도 다이아몬드가 발생되는 자리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종목이 시간 외에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분명히 3만 원대에서 올라갈 텐데 내일 제가 공개 특강인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언제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이평선,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했었죠. 그런데 다음날 갭상승 음봉이 나오고 21선 이평선 조정이 이틀, 3일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미래산업 지금 주가 어떻죠? 이렇게 급등해서 날아갔죠. 물론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리락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무상증자 권리도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1대5이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지금의 주가도 5만 원이 훨씬 넘는 5만 2, 3천 원이 되는 지금 그때로부터 한 7, 8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클래시스라는 종목.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11월 달부터 피부 미용 기술, 에스테틱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15,000원, 16,000원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가장 클래시스를 근접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도 다이아몬드가 발생되는 자리였었죠. 이 다이아몬드가 딱 차트에 박혔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스윙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예요. 이런 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도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쉬고 올라가서 쉬고 이런 그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주식은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좋은 종목은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종목을 언제 사느냐. 바로 그 좋은 시기. 좋은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한국경제TV에서도 그렇고 대표님들이 많은 좋은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타이밍을 고르는 거다. 시장이 하락할 때 오늘같이 전강후약이 나오는데도 종목 매수할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것 플러스 더 중요한 건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좋은 타이밍 매수를 해서 종목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뭐 휴비스 제가 2연상 먹었고 점상 먹었고 태경산업 상한가 먹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종목 매수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비중, 소량, 부담 없이 조금만 그런 종목은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찐 종목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다이오 플러스도 바로 요 다이아몬드가 딱 생기는 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우상향 9,090원 찍고 다시 지금 저는 사실 바이오 플러스로 오늘 이루다를 갖고 올까 바이오 플러스를 갖고 올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루다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도 바이오 플러스는 좋은 종목입니다. 비만, 화장품, 뭐 관절 등등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돈의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도 좋은 종목들과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일 장중 공개 방송에서 감은숙 대표가 또 여러분들께 한미반도체 같은 클래시스 같은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